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새로운 개념인 에너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에너지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를 일이라고 하고 무엇을 에너지라고 얘기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힘을 가합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겠죠?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힘의 방향대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힘의 방향, 내가 힘을 오른쪽으로 줬으면 오른쪽으로 물체가 이동할 거고, 위 방향으로 줬으면 위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물체가 이동을 할 때, 일단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물체가 이동을 하면 그때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물체가 굴러간다. 물론 바람이 일을 한 거지만 내가 일을 한 건 아니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물체가 알아서 이동했다. 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열심히 힘을 줬지만 물체가 너무 무겁거나 또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하지 않으면 또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하죠? 나는 힘을 많이 썼는데 물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과학에서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공식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치면서 밑에 요 필기도 같이 단위에 대한 필기도 같이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요. 일이라는 것은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을 가해야 되고요. 내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가해야 되고 또 이동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힘을 열심히 가했는데 정작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제로다. 그러면 아무리 큰 숫자에다가 곱하기 0을 해버리면 그 값이 0이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또 포인트고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공식.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공식을 할 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공식을 이제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힘을 많이 들고 얘가 멀리 이동할수록 내가 일을 많이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 주면 좋은데,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실제 계산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계산하려면 숫자를 대입해야 되고, 또 숫자가 따라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단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뉴턴이라고 하는 우리 배웠던 힘의 단위, 미터라고 했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단위, 두 단위를 가지고 곱하면 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처음 접하게 되겠죠? 줄이라고 하는 일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해서 몇 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오늘 그 단위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위들 한번 쭉 줄이 나온 김에 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공책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서 여백에다가 적어줘도 되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인데, 근데 과학에서는 시간의 단위를, 기본 단위를 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얼마큼 움직였는지, 일상생활에서 몇 초라는 단위는 잘 안 쓰지만 과학에서는 초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자, 일단 초라는 기본 시간 단위를 쓰고요. 두 번째, 거리의 단위.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리의 단위 미터를 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센티미터도 쓰고, 예를 들어 옷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TV,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인치라는 단어까지 쓰죠. 우리가 과학에서는 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잡고 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기본이 초고요, 거리는 미터다.
자, 그래서 기본 시간의 단위랑 거래 단위를 기본으로 이렇게 정립해 놓으면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시간하고 거리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속력이란 개념을 만들어내서 쓸 수 있습니다. 즉,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했는데 라고 하는 빠르기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랑 이 개념이랑 되게 밀접해요. 단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개념은 그대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리에서는. 자, 그러니까 속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몇 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 두 단위를 이용해서 속력의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몇 초 동안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몇 미터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3m per sec다. 그러면 1초에 3m를 움직일 수 있는 빠르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점점점 나옵니다. 이제 질량의 단위죠. 자, 질량의 단위는 이제 g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인데, 여기서는 킬로그램을 주된 단위로 씁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단위는 gram이 단위이긴 한데, 우리가 과학에서, 공식에서 주로 쓰는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킬로라는 말이 이제 천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g은 1kg인 거 다 알죠, 그렇죠? 키로가 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 1이라는 숫자만 써도 키로 안에 공 3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1000g인 거랑 1kg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이제 g인데 이 g이랑 킬로그램이랑 1000배 차이 나는 단위다.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공식에서 쓰는 단위는 킬로그램을 쓸 겁니다. 킬로그램. 자, 킬로그램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의 단위를 이제 또 처음 배우죠. 뭐 킬로그램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동안 많이 지금까지 들어가 봤을 텐데 이 두 단위는 처음 배우는 단위입니다. 3학년에 올라와서 그래서 또 다뤄보면 힘의 단위, 뉴턴. 자, 힘의 단위, 뉴턴. 우리가 뭐 중력의 크기를 구할 때 중력의 크기를 구할 때 질량하고 9.8 이렇게 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질량일 때는 킬로그램을 이제 단위를 쓰고 9.8을 곱하면 뉴턴이라는 단위의 힘의 크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라고 한 단위 킬로그램과 짝꿍이 돼서 구할 수 있다. 중력에서는 9.8을 곱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일의 단위도 그 계속 연장선이에요. 일의 단위도 뉴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도출되는 겁니다. 아까 뉴턴하고 미터를 곱해서 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킬로그램, 뉴턴, 줄. 요 세 단위가 이제 앞으로 계속 따라 붙을 겁니다. 질량과 힘과 일. 아까 얘기한 대로. 자, 1줄이라 하는 1줄이라고 하는 그 줄 단위. 이렇게 해서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필요한 일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의 개념, 단위까지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어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물체 해준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체의 해준 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제 힘을 가진 존재가 해야겠죠. 뭐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기계가 하든지, 아니면 지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도 중력을 통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일을 하는 건데, 보통 그 힘의 그 원천이 되겠죠. 물체에 일을 해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박스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일인데 우리는 그걸 일을 물체해줬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합니다. 이제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물체에다가 일을 해준다. 좀 생소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너 세탁기 일 해줬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물체 일을 해준다. 이렇게 과학에서는 물체에다가 일을 해준다. 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왜 주고 받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냐면 뒤에 나올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 물체를 들어 올리는 행위는 어쨌든 요 아래에 있던 물체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위치를 바꾼 거죠. 내가 요 거리만큼 물체를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들었다. 그럼 내가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해줬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물체는 나로부터 내가 일을 해줬으니까 나로부터 일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요. 지구가 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일을 할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툭 떨어지는 건데 그게 사실 가만히 냅둬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뒀지만 지구가 일을 한 거예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손댄 적이 없지만 알아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 말고 다른 무언가의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겠죠? 그거 이제 중력일 텐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낙하하면 이때도 일을 한 거예요. 누가 했냐? 내가 안 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중력이 일을 한 거죠. 중력. 중력이 이 물체에 일을 해준 겁니다. 중력이 이 물체에 일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자, 일을 주고받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과학에서 일은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자, 일단 에너지의 개념을 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글을 읽으면 밑줄 같이 쳐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높은 곳에 있는 물. 자, 물이 있는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럼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이제 떨어지면서 그 낙수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죠. 물레방아를 이제 돌릴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개비 돌리듯이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려서 뭔가 회전을 하는 그런 물체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제 수력 발전이 대표적인 예죠. 댐에다가 물을 가둬 놓고 이제 한 번에 댐에 있는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높이에 있는 그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짜 엄청난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곤 하죠. 또 반대로 이제 바람은 돛담배를 미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발전하고 얘기를 한다면 풍력 발전 알죠? 여러분 엄청 큰 바람개비 삼각형 이렇게 생긴 그 바람개비 이렇게 어디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돌려서 전기 만들고 하는 거죠. 역시 바람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자, 요 밑줄 한번 더 쳐봅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린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너지. 자, 우리도 에너지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죠. 에너지 드링크 뭐 하면서.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제로다? 그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랑 어느 정도는 이제 얼추 맞죠?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물체를 들어 올려요. 그럼 사람이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이동시킨 거죠? 아까 위에 전 페이지에 사람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힘도 가했고
이동도 했으니까. 근데 그 힘을 내가 가했잖아요. 내가 힘을 들여서 이렇게 물체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소모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내 몸에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린 거죠. 에너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힘을 가하고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막 섭취를 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제 식물이나 동물들이 저장시켜 놓은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밥, 고기, 야채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는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 형태로 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밑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어요. 에너지.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에너지에 대한 개념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말뚝을 여기 있는 말뚝 공사 현장에서 이 말뚝을 이제 박으려고 해요. 근데 말뚝을 이렇게 망치로 쾅쾅 내려치기에는 너무 이제 말뚝이 너무 크고 하니까 이 줄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줄을 들어 올려야겠죠? 그쵸? 줄을 들어 올려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일단 줄을 들어 올려야 돼요. 자, 추를 들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가 원래 바닥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가 바닥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바닥에 있는 추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추를 이동시키는 거면 이 추에다가 추만큼의 힘을 가져야 이제 이동을 하냐면 중력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의 무게만큼 힘을 가해야 되고 또 이동거리 몇 미터 이동했는지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죠.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여기다가 적어놓읍시다. 어디다 적어놓을까요?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밑에 적읍시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이 목표, 추를 들어 올려서 떨어뜨린 다음에 말뚝을 박을 겁니다. 그럼 추를 들어 올리려면 추를 들어 올리는 이 행위 자체가 일인 거죠.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으니까요. 추를 들어 올리는 행위가 일이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결국 사람이 돌리고 있죠. 기계가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돌리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거 돌리고 있으니까 그림상에서 지금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에너지 앞에다가 에너지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 음식에서 섭취한 에너지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좀 적어 놓읍시다. 사람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 자, 사람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음식물로부터 온 거예요. 음식물로부터 섭취를 해서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그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르래를 움직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르래만 움직이면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일을 해줬다, 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추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추를 들어 올렸으면 추가 높이 있죠? 그쵸? 이 추가 높이 있습니다. 그럼 이 추가 높이 있는데
이 높게 올라가져 있는 추는 앞으로 이 추를 툭 떨어뜨리면 말뚝을 박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추가 지금 높이 올라가 있죠? 이 높이 올라가져 있는 추는 내가 이걸 툭 떨어뜨리면 쿵 하고 말뚝을 박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뚝을 박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적어 놓읍시다. 말뚝을 박는 일. 자, 말뚝도 박으려면 말뚝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속으로. 말뚝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뚝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동하지 않죠. 당연히 힘을 가해야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추가 이 말뚝한테 힘을 가하고 말뚝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추가 일을 한 겁니다. 말뚝을 박는 일을 누가 했냐면 추가 한 겁니다. 추가. 말뚝이 박는 일은 추가 이제 한 일. 이렇게 추가 한 일이 이제 말뚝을 박는 일입니다. 우린 결국 말뚝을 박으려고 한 건데 결국 말뚝을 박은 일을 한 녀석은 추예요. 그죠? 결국 추가 박은 거죠. 내 손이 박은 게 아니라 추가 쿵하고 박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말뚝을 박는 일을 추가했어요. 그럼 추도 에너지가 있었던 얘기죠. 자, 말뚝을 박는 일을 추가했어요. 추가 쿵하고 말뚝을 박았어요.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에너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추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추는 그럼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었느냐?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었냐면 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추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아침밥을 먹어서 내 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추를 열심히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일을 통해서 추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에너지를 가진 추. 자, 다시 적어볼까요? 에너지를 자, 가지게 된 에너지를 갖게 된 추. 이렇게 생각을 적어 놓읍시다. 자, 에너지를 가졌다. 그럼 추가 뭐야? 오늘 아침에 추가 출근하기 전에 밥을 먹었냐? 그건 아니죠. 그죠? 사람이 밥을 먹었고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근데 에너지가 추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에너지가 사실상 여기 사람이 갖고 있는 요 에너지가 이 추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전달이 됐다. 자,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에너지 변환이라고 해요. 자, 에너지가 이제 전달된 거예요. 에너지가 옮긴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사람이 이렇게 아침밥을 먹어서 저장해놨던 이 에너지가 추한테 전달된 겁니다. 변환된 거예요. 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얻었던 화학 에너지고요. 여기서 갖고 있는 추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좀 적어 놓읍시다. 위치 에너지라고 적어 놓읍시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단어입니다. 위치 에너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 사람이 갖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가 추한테 위치 에너지로 전달됐어요. 자, 근데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 에너지 줄게, 에너지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행위가 바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와 일의 관계가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목표는 말뚝을 박는 거가 목표입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말뚝을 박 거예요. 말뚝을 박기 위해서 요 도로래도 있고요. 추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사람이 돌을 올려서 쿵 하고 떨어뜨리면 말뚝을 박힌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을 과학적인 용어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말뚝을 밟기 위해서는 추를 들어 올려야겠죠?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 정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에너지를 쓰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 우리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르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르를 올리는 결과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한 거고요. 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는 추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적어놓죠. 높은 위치에 있는 추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추한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는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쓰면 위치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의 종류를 가진다.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들? 일하고 에너지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추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요. 그 과정에서 일이 매개체가 된다. 여기 떨어뜨리는 일을 봅시다. 자, 그럼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추죠. 그죠? 높은 위치에 있어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추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일이라고 쓰면 되겠죠? 말뚝을 박은 일을 합니다. 자, 말뚝을 박으려면 말뚝을 박는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가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추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말뚝을 박는 일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소모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써서 말뚝을 박은 거예요. 결국 사람이 오늘 아침밥 먹은 걸 가지고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추를 이용한 거고요. 그 추한테 에너지가 전달됐다가 다시 이렇게 에너지의 전달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을 했으면 에너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정리하면 어떤 일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죠? 일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을 통해서 만약에 아까 A라고 했던 에너지가 B라고 하는 다른 에너지로 형태가 바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에너지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일을 해주면 그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B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이제 추한테 전달이 됐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 관계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면은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과 에너지는 계속 서로 전환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일을 함으로써 추한테 전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해주면 결국 에너지랑 일은 서로 이렇게 전환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단위를 똑같은 단위,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단위 정리했었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정리하면 일의 단위 줄, 또 에너지의 단위도 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으로 다시 돌아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